자, 문재인 전 대표 얘기입니다. 광주에 갔습니다. 그런데 DJ랑 하이파이브라고 왜 손 올려서 딱 부닥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옆에서 좀 해보라고 권했는데 못했네요. 왜 못했을까? 잠시 후에 영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와 호남 민심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광주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습니다. 해초리를 드는 광주 전남의 아픈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이 다시 한번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당시에 호남 민심의 상처를 많이 드렸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 측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아닌 검찰의 수사로 간 것이 더 나았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서는 제 아내 말고는 비서니 아직은 캠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캠프를 구성한 그 모습을 보면 그동안 이른바 친문이라고 그랬던 분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친문에 갇힌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장차장. 네. 그러니까 광주와 호남 민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광주를 갔다 온 지가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아, 2주 전에 출장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광주와 이제 전주를 가서 호남 민심, 특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제가 만난 택시 기사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인이라든지 네. 어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조금 소외됐다. 네. 노무현 정부를 만드는데 호남이 굉장히 앞장서서 정권을 만들었더니 결국 부산 정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인사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소외를 시키더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부산이나 경남에 가는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호남에 오는 예산에는 조금 나몰라라 하더라. 네. 이런 과거에 얽힌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결국 호남은 나를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이제 부산 일본가요? 국제신문인가요? 거기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네. 광주 분들도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 지금은 표가 필요하니까 광주에 와서 구애를 하지만 네. 결국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나를 찍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이것을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요, 노무현 정부 때 과연 호남이 더 네. 소외됐느냐. 네. 이걸 만약에 비교를 하면, 물론 김대중 정부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하고 전체 장관급 이상, 차관급 이상을 통계를 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노무현 정부 때 배나 많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이제 4.13 총선 같은 경우에는 네.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보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 대표 쪽에 네. 국민의당 그쪽이 더 지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는 사실은 호남은 네. 어느 쪽이 지지를 더 많이 얻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적어도 야당에서 될 만한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이 설령 밉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될 만한 유력 후보라면 호남표는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요. 이제 DJ를 사랑하는 호남 분들이 보기에는 DJ가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현대돈을 활용해서 북한에 줬다. 이게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이 싫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를 보면 글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까? 그래도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이 했어도 비슷한 게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노무현 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호남 바깥에서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수사한 것이 문제다 그러면 만약에 TK 민심이 들끓는다면 나중에 훗날에 가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검 수사한 거 잘한 거냐 잘못한 거 다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게 네. 4억 5천만 달러를 준 그것이 마치 김대중 대통령하고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네.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하는 그거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결론을 낸 거.
대가 아닙니까? 예, 오히려 그 실질적으로는 현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상업적 베이스에서 지원이 갈 수 있는 그 물론 돈을 간 것에 어떤 그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은 네.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때 갖다 주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거를 마치 정상회담의 대가로만 이렇게 결론이 다른 여러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 자체는 네.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네. 이 아마 이제 그 진정성을 좀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샤이 문재인 현상이 호남에서도 일부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네. 드러내놓고 문재인을 지지하진 않지만 정말 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후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임 전 대표가 저렇게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고 진정성을 보인다라면 막상 이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호남 민심이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관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앞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대화가 올까요? 그렇게 하나 모습 보여주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이니까 이렇게 손을 딱 마주치는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라고 임종석 전 의원 옆에 권했거든요. 감히라고 한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호남이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위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주 감히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동격인 것처럼 네. 아직까지는 뭐 친구 정도 되는 사이에 이렇게 치는 거지 네. 어르신한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식을 감히라고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네. 저는 오히려 하는 것도 더 나았을 거다. 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도요 친하잖아요. 하이파이브 자주 합니다. 네. 안 친하잖아요. 오히려 더 안 해요. 그래서 네. 오히려 호남인들에 대한 진정성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어디를 가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모습 또는 네.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좋은데 여전히 약간의 거리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문재인 전 대표 호남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머물면서 호남구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호남 민심은 과연 문재인 후보를 받아들일지, 사실 그 경쟁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호남구의 경쟁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아마 내내 올 여름까지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